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국내 증시 정말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할 때는 파란 장갑만 끼고 박수만 치더니 미국 증시 하락할 때는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분위기죠. 간밤 미국 증시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했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 시점에서 1.4%, 코스닥은 0.7%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주도 섹터가 부진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간밤 엔비디아는 그래도 버텨주나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이 반도체 투톱은 역시나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 하향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최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지금 부재하죠.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보였는데 지금 매도로 전환했다가 다시금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또 1377원까지 돌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좀 매크로적인 환경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이 후퇴되는 가운데 내일 또 미국에서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가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오늘 시장에 대한 또 전반적인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시장 속에서 좀 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에서 드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이 지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참여하신 이후에 오늘 장에서 들고 갈 만한 원탑 종목이랑 단타 종목까지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로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얻어맞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일간 어제 오늘 양일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일도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사실 이런 좀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장을 이용을 잘 하신다면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5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5월 장이 사실 이제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절호의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시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이실 것 같고,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장 금요일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일 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분명히 그 다음 주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내일이죠. 금요일에는 조금 이제 매수 전략으로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뭐 주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앞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섹터와 그리고 어떤 종목도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방송 오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이 연이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데 국내 증시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접근해 봐야 될까요? 5월 달에는 이런 주식 경험도 있습니다. 5월에는 주식을 다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5월 달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많이 내셨거든요. 생입해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제 시장 어땠습니까? 양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6%, 코스닥은 1.4%가량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여러분들께 단 2, 3거래일 만에 보성파워텍이라는 이 원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7% 가까운 수익 드렸고요. 이외에도 또 원탑 종목으로도 수익 꾸준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비올, 한글과 컴퓨터,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로도 시장 선전할 때 같이 좀 올라갈 만한 종목 선물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코리아나 KBI 메탈 등 이런 단타 종목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여전히 어렵습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그래도 너무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일시적인 단기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값쌀 때 한번 매수 포인트 잡아보고 싶다. 좋은 종목이 시장 빠지기 때문에 내려갈 때 나는 그럴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좋은 종목, 값싼 종목, 이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4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꼭 한번 오늘장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어렵잖아요. 2차 전지 붐, 작년에 정말로 붐이 일어났는데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그냥 5월도 그렇고 이번 연도 내내 2차 전지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과연 이럴 때 내 종목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50분 동안에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참 어렵네요.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0.6%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특정 테마, 올라가는 테마도 뚜렷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거든요. 뭐 웹툰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해운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뭐 이슈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연속성이 있을지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총 상위주들이 다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금 전략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일단 증시가 우리 증시 지금 증시 주요 포인트를 보면은 일단 지금 메이저 수급이 거의 팔자세잖아요. 맞아요. 지금 외인이랑 기관이랑 그냥 다 떠나자. 국내 주식 다 팔고 떠나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상승 종목이 거의 뭐 하락 종목 대비하면은 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이슈도 있을 뿐더러 이게 고금리 장기화 되겠다라는 이런 우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지금 대남 그렇죠. 전단 새벽에 살포 또 탄도미사일 10발 미사일도 정도 또 쐈고. 발사했더라고요. 증시가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분단국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지금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에는 국내 증시에 모멘텀이 없어요.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매주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좀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맞춰서 좀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면은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가는 종목이 간다. 맞아요. 그죠? 가는 종목이 많이 가는 좀 그런 경우를 특히나 보여주고. 5월 달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오늘 어제 뭐 이틀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5월 내내 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종목 우리가 전략만 잘 세운다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화장품 관련주, 전선 관련주 이런 쪽 위주로만 상승 시세를 보였는데 화장품주로 또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뭐 화장품도 많이 했고요. 네. 전력도 많이 했고. 아니, 다른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도 했고, 전력도 했고, 원전도 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좀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 좀 트렌드 섹터 안에 있는 업종들을 봐야지. 사실 이제 뭐 저가 매수하겠다, 가치 투자하겠다 해서 막 최저가 공략하거나. 진짜 지금 시장에 맞지도 않는 네. 그런 것들, 막말로 이제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는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건들면 그냥 이게 말 그대로 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좀 장기 투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섹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원전주들 그리고 그 유리기판 이런 네. 섹터들이 정말 많이 강세를 보였어요. 전력 설비 뭐 원전 관련된 그 AI 관련된 그렇죠. 뭐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조정 나오는 시기를 잘 보세요. 이제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시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증시가 조정 나오면서 뭐 사실 그동안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준다면 솔직히 지금 모멘텀이 끊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우리가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말로 뭐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공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모멘트가 있고 트렌드에 맞춰서 전략을 잘 세워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사실 하루 이틀 5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던 게 아닙니다. 5월 내내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5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시장 여전히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나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어제장에서 보성파워텍이라는 이 원전 관련주 오늘도 오르긴 하지만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올라갈 만한 타점을 딱 공략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7% 넘게나 수익을 드렸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화장품 관련주로 무려 40%나 넘게 수익 드렸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만 볼 게 아니라 화장품에서 더 확산해서 미용 의료기기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비올로도 여러분들께 10% 넘는 수익 드렸거든요. 이런 수익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 5월이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 굉장히 힘들었지만 5월 마무리 잘해보고 6월 달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6월에는 나는 꼭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도 저희가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좋은 원탑 종목 들고 왔는데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50분이라는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 시간 약 39분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원탑 종목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어제 또 수익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저는 매매하기가 참 어렵다. 이럴 때 매매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손 놓고 떠나는 게 맞다라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매를 잘하고 타점을 그만큼 잘 맞추기 때문에 수익을 5월 달에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보성파워텍이라는 이 원전 관련주로 이 종목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보성파워텍으로도 단기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거진 7% 가까운 수익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 종목부터 한번 리뷰 도와드려 보도록 할까요? 네네. 뭐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뭐 상당히 좀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지만 우린 또 팔고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제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그 전날 사실 이제 시외에서 상한가 부근에 안착하면서 장 초반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초반에 이제 반등한다고 진입한 게 아니라 전일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단기 눌림목을 좀 견디고 사실 이제 좀 짧게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사실 지금 추세상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전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AI 관련된 모든 업종 그리고 그동안 상승을 보였던 업종들은 지금 이제 증시가 너무 조정이 크게 나오니까 어제 장중에 또 증시가 크게 조정이 나왔고 그렇죠. 오늘 역시 장 초반부터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승 크게 했던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와야 돼요.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보성파워텍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종목들은 원전주들은 이제 사이클이 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거냐 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주구장창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데 또 공급 네네. 수요 공급에 대한 이 부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전이 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그 지금 필요한 원전 개수가 약 58개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형 모듈 원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형 원전까지도 해외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 모멘텀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사실 사이클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너무 원전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너무 많이 몰렸기 그쵸? 때문에 차익 실현 조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불필요하더라. 그 어찌 보면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사실 차익 실현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뭐 견뎌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추가 조정 나온다라면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이걸 진입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3,750원 라인 이런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 지지 라인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 같은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보성 파워텍에 대한 도움 말씀 또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또 도움 말씀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화장품 관련주로 정말로 많은 종목들을 공략했습니다. 4월 달에는 실리콘투, VT 뭐 이런 CNC 인터내셔널 등등 대형주로도 공략했는데 5월 달에는 그 순환매에 맞춰서 또 이츠한불이나 아니면 마녀공장 그리고 코리아나로 수익을 드렸거든요. 일단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40%나 수익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0% 사실 최근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뭐 2, 3% 뭐 손실 안 나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40%나 냈기 때문에 뭐 코리아나 어떤 식으로 수익 내신 건가요? 자, 일단 뭐 화장품 순환매 장세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황이 너무 좋아요. 화장품 일단 수출에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그 중소기업들이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섹터 안에서 종목별 순환이 도는 것들을 좀 캐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좀 추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서 지금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은 차익 실현에 대한 조금 뭐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보유자분들은. 근데 사실 이제 업황을 잘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고점이라서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보는데 사실 고점 기준에서는 주가가 아직도 그다지 뭐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승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갭 구간을 다 메꿨기 때문에 조금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이따가 화장품을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의 섹터만 보지 마시고 K뷰티 전체를 좀 놓고 보시면은 그럼 이전과 조금 더, 비슷하게 네. 어떻게 보면 화장품만 보지 말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 뭐 파마리서치도 있고 미용 의료기기 조금 많잖아요. 이미 수익을 냈던 비올도 있고 그렇게까지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걸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수급이라는 주체를 보시면은 어떤 특정 섹터에 선발주 보내고 후발주가 가고 거기에 계속 순환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보시면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K뷰티 전체적으로 보시면 더욱더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먹을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 리뷰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사실 5월달 시장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루 이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5월 내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 다 잘 갔지만 국내 증시만 이렇게 하방으로 가해진 5월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우리가 전략만 잘 세웠으면 수익 잘 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대표님께서 전략 그만큼 잘 세우고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크게 수익 드리고 있죠. 수익률표만 보더라도 참 어떻게 5월 시장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수익을 많이 냈지 싶습니다. 사실 그만큼 좀 테마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보성페어텍 같은 경우에는 무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7%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코리아나 이 종목으로 무려 40% 넘게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넘게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 업종별로 거기 안에서도 공략해야 될 만한 종목 선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5월달 공포의 5월이 아니라 정말로 수익의 랠리를 펼치는 5월달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6월달도 시장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뭐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사그러졌는데 뭐 이게 다시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더 기대감이 후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나도 앞으로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어떤 종목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 선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3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풀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한번 저희가 원탑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단타 종목이나 혹은 또 순간포착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방에서 돈 일절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렸던 순간포착 종목인데 이런 종목까지 가져가면서 나는 수익의 극대화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그리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이 앞으로 시장 속에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지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서전기전 vs 우진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을까요? 자, 이거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서전기전이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서전기전은 이전에 또 네네. 원전 관련주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 부각을 받았을 때 상한가까지 기록했던 종목이고 우진은 좀 윗골을 달고 내려왔었잖아요. 일단 뭐 투자의 방법에 따라서 음. 종목을 좀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난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서전기전 차트를 좀 보여주세요. 네. 서전기전 차트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상승 이후에 당일에 지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사실 이제 전일의 상승분 캔들을 보시면 몸통의 네. 절반까지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종가에 종가 베팅을 좀 진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보통 그러면 이런 서전기전 종목들은-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종가에 베팅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어제 어제. 아. 어제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그렇죠. 오늘 또 튀어 올랐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오. 음전을 했다. 그 음봉 전환을 하고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네. 사실 전일에 이제 상승분을 보시면 이 캔들의 몸통의 절반까지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뒷날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종가 베팅 종목에 좀 적합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원전 관련된 기술력 중에서는 사실 이제 최고 상단에 네. Q클래스라는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런 Q클래스를 인증받은 기업들은 뭐 G2파워라든지 서전기전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뭐 전력 설비라든지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대형 원전까지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고 조정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우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일단 고민을 했던 종목인 만큼 우진도 한번 투자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승 이후에 지금 반납 다 했잖아요. 네. 반납한 구간 보시면 갭 구간까지 딱 반납하고 메웠잖아요.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게 사실 저는 그래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게 정말 유의미한 거래량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 지금 보시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 또 중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는 흐름, 골든 크로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이라든지 기업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우진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제 4대 계측기 이제 원전에서 이제 측정을 할 때 쓰이는 이런 4대 계측기를 뭐 사실 국산화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측기가 사실 이제 신원전 하나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계측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막대한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이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좋아요. 다만 주가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좀 원전 이슈가 있을 때 사실 앞서 대장주 많이 움직인 종목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원전 사이클이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다시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쨌든 구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차익 실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입된 거래량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된 거래량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뭐 이렇게 저가 메리트가 있을 때 네.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작년에도 봤지만 9,000원대였단 말이에요. 음. 지금 근데 상승분 반납한 게 9,000원대예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뭐 공략해도 나쁜 구간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어쨌든 전반적인 어제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된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 이제 가격 조정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미 지금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지금 이제 주목하세요. 잘 들으시고 원전주는 이대로 끝날 지금 이벤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전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사실 원전은 우리가 여전히 좀 봐야 될 만한 섹터 내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전 쪽을 좀 유망하게 봐야 된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만큼 우리가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유망하게 보는 종목은 서정기전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단기적으로 우리가 구간대만 잘 설정을 한다면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사실 어느 종목이든 들어가는 그 타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5월 달에 수익을 많이 낸 이유가 종목도 잘 선별했지만 그만큼 타점을 기가 막히게 들였기 때문에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다가 윗골을 달고 쭉 내려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를 보였을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7% 가까운 수익을 드린 거고요. 단기간에. 그리고 이외에 코리아나 뭐 비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원탑 종목 이외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만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게만 이런 종목에 대한 혜택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나는 원탑 종목도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순간 포착 종목, 뭐 장중에 주는 단타 종목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딱 50분 동안에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에서 챙겨갈 만한 종목 선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왼편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함께하는 방에 우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일단 우리 점님께서 IT센 6,500원 비중 8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9,200원에서 물 타는 바람에 손실이 너무 커서 용기 내서 문의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STO 관련주로 엮일 수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바닥 구간을 지금 있는데 횡보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비중이 너무 큽니다. 85%나 되기 때문에 좀 진단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현실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막연한 기대감에 뭐 사로잡혀 있으면 네. 결국 이제 더 악순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이에요. 비중이 85%면은 대응을 못 합니다. 이건 대응할 수가 없어요. 비중이라면 결국 내가 투자하는 그 전체 비중의 85%인데 지금 나머지 15%를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뭔가 대응을 할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목이 지금 환기 종목이에요. 환기 종목이고 증거금 100%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신용이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헤드앤숄더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헤드앤숄더 결국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막연하게 갭 구간까지 올라올 거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건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희망사항 정도가 될 것 같고 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이거를 조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 같으면 차라리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 그리고 내일 연이어 나올 하락장에 이 비중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의 이런 하락에 대한 이런 뭐 우려를 하실 필요도 없고 좀 이제 반등을 줄지 안 줄지도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은 지금 여기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많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이 또 더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10,000원 넘게까지 있었는데 지금 4,000원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비중이 85%나 되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우리 시청자분께 현실적인 도움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올 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외에도 나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덩달아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나도 한번 고민 남겨보고 싶다.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2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딱 50분 안에만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제 왼편에 QR 스캔하시고 함께하신 이후에 고민까지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함께하는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진까지 보내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 인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화면에 제 얼굴 혹은 우리 로이 대표님 얼굴이 보이실 텐데 사진 찍어서 함께하는 방에다가 보내주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됩니다. 인증까지 완료한 이후에 여러분 꼭 함께 이 방 안에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대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주대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현대로템 vs LIG 넥스트원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뭐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뭐 10발, 10여 발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과 함께 어제 또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에서 지금 UAE 방산, 철도, SMR 관련해서 뭐 협력을 논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잖아요.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수은법 개정안 같은 이런 굉장히 호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지금 투자 확대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로템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현대로템 우리가 수익 많이 냈잖아요. 맞아요. 현대로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철도 그리고 방산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로템이 뭐 하는 기업이죠? 현대로템 방산이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기업이죠? 방산이고 큰 기업? 철도죠. 철도. 네. 근데 그러면 방산도 있고 철도도 있고 다 있는 거네요? 다 있죠. 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그런 철도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철도 쪽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방산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의 방산이라고 하면 거의 폴란드에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은법 개정안 이전에는 이게 악재로서 작용이 또 됐었어요. 물론 이제 폴란드에 수출이 나가고 수출이 진행이 되면은 이게 뭐 호재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폴란드에서 뭔가 악재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게 또 종목에는 악재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동유럽 국가에 또 수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북미 쪽에도 사실 이제 국내 최초로 뭐 이렇게 좀 수출이 나갔었다라는 그쵸?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방산업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풍산, 뭐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은 개별 이슈로서 사실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렇게 수출을 잘하고 수주를 많이 받는 반면에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은 지금 사실 이제 상단에서 크게 조정이 안 나오고 지금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지지받는 종목들은 굳이 이제 고점에서의 그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비중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 이게 뭐 리스크가 없진 않죠. 지금 고점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비중을 잘 조절하시면은 이거는 언제 어떻게 또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초반 우리 첫 진입 비중만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추가 매수할 구간만 잘 설정하신다면은 크게 수익 보기 어렵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보시면 이 하락장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이제 유심히 보시고 포트폴리오 담아놓고 좀 관찰하시고 추적하시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주대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현대로템 vs LIG 넥스원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 방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부각을 받을 만한 테마로 현대로템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도 들어가 있고 철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방한으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같이 동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맞지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 종목 나도 한번 전략 세우면서 접근해보고 싶다. 5월 달에 저희가 낸 수익이 너무나도 많죠. 이 종목 역시나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익률들 너무 부럽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에 QR 스캔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대결은 저출산 관련주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이 정부 정책 모멘텀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vs 모나리자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이제 좀 알 것 같죠? 네. 네, 알 것 같죠? 아가방 몇 번 컴퍼니. 했던 거니까. 네. 자, 뭘까요?
아가방 컴퍼니 아닌가요? 사실 그 옆에 있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가방 컴퍼니만 늘 들고 오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슈 안에서 그냥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들러리 같은. 네네네. 네, 끼워 그런- 맞추기 느낌? 그렇죠. 네. 이제 잘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가방 컴퍼니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저출산이 이렇게 심화되는 가운데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프리미엄 전략. 그러니까 오히려 비싸게 팔고 좋은 제품을 팔아서 3년간 지금 흑자를 만들어냈는데 일단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 모멘텀이 단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연 이게 좀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 안에 있는 테마인데 진짜 초장기적인.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6월달에 또 이벤트가 있죠. 그 정부 정책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아가방 컴퍼니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결국은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위치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요 차트 보시면은 이게 결국 올해 한 해 동안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거를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자, 바닥 찍고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쐐기를 이렇게 다 그 쐐기형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모인 이후에 지금 이제 추세 변곡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 눌림목.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상단 돌파 나오면서 추세는 완전히 변곡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런 종목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바닥 지지받고 이렇게 오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게 보면 사실 뭐 N자 파동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 지금 상단 추세상 이런 이제 수렴 구간 상단 돌파가 나온 종목들은 한 번 더 이런 상승을 보여줄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건 이제 우리가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업종이 업종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좀 이탈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완벽하게 설정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지금 자리 굉장히 좋은 부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저출산 관련주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갈 만한 그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쏠린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역시나 아가방 컴퍼니를 선택하셨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좋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만한 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대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대결했던 종목들 이외에도 오늘 장의 원탑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참 많이 내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 장의 종목에 대한 선물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이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뷰티 관련돼서 준비했습니다. K뷰티 지금 꺼낼 카드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봐야 되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3, 4개월 전부터 공략을 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우리가 수출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좀 공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왜? 그동안 너무 저평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작 단계는 지났지만 아직까지 끝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화장품 업계 중소기업 1분기 수출 37조 6천억 원대 정말 강세인데 다음 분기에도 사실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이거 당연히 뭐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겠죠.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자, 지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국 매출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사실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서 감소했다. 이게 가장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연속적인 반등세, 수출 반등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요 수출국 미국과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홍콩, 인도, 멕시코, 대만 그리고 일본도 있죠. 수출 증가 지속입니다. 결국 신흥국 우리가 이제 화장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이 화장품 업계가 새로운 매출처들을 만들어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의 변심에 지속 고전하고 있다. 미국 시장 잡으면서 수출 증가했다. 자, 결국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중국이 막 변심을 하면서 계속 중국발 매출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화장품 섹터 악재고 대형주들 어땠어요? 대형주들은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었고요. 우리가 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뭐 이슈 굉장히 많았지만 화장품주가 못 갔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못 갔는데 자,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달라졌죠. 화장품이 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흥국들 그리고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컨텐츠가 지금 뭐 K 드라마 이런 컨텐츠들 보시면은 굉장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막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가요?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네. 뭐 이렇게 지금 시장에 상영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OTT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뭐 거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 방영이 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라마 이런 뭐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통해서 우리 K-뷰티가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미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화장품과 이거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화장품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섹터 순환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화장품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뭐가 올라가느냐? 우리가 화장품 공략하고 나서 뭐 공략했어요? 비올. 미용기기. 그렇죠. 비올 네. 공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에 순환매를 또 보시고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의료기기, 미용기기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뭐 클래시스 제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수출 이렇게 달러 강세를 보일 때 수출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수출이 많이 나가면 결국 소모품 비용도 증가를 한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나의 섹터로 보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에이블 CNC 이거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전에 반등이 나오다가 6%대까지인가 반등이 나오다가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하단 박스 지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박스 이후에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2번 눌림목 자리가 왔고요. 그리고 추세상 상방이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VT 공략할 때 뭐라고 했어요? 리들샷이 지금 다이소 올리브영에서 품절 대란이다. 그쵸. 초도 물량 완판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일본에서도 사실 난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일본 갔는데 네. 두 장 남아 있더라고요. 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난립니다. 자, 근데 에이블 CNC도 똑같아요. 지금 어퓨라는 이런 제품이 다이소에서 품절 계속 품절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매출, 실적 견인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실적 모멘텀이 좀 동반이 되겠죠. 거기에 수출 그리고 화장품 섹터 강세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봤던 종목들, 공략했던 종목들은 지금 차트가 이까지 상승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상승분이 크지가 않습니다. 행보기간을 보세요. 자, 이렇게 긴 행보기간 이후에 사실 상승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럼 결국은 후발주로서 공략해볼 만 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 화장품. 자, 이 종목도 많이 다뤘어요. 많이 다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좀 이렇게 올라왔죠. 사실 이제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어요.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조정이 조금 나와주면은 담으면 더 좋지만 조정이 안 나온다. 근데 화장품 섹터 하나 공략해야겠다. 그럼 짧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왜? 지금 9,500원대 지지받고 있으니까. 자, 이 구간 이용해서 이렇게 짧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비올. 이거 우리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자, 미용기기 굉장히 좋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 니들. 이게 요즘 뭐 거의 화장품 업계의 돌풍이죠.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기술력을 돈 받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이게 매출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품들도 그렇고요.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지금 고점이지만 먹을거리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하이로닉이라는 종목까지 총 4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종목도 미용기기 섹터입니다. 근데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조금 추세상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왜? 브라질 수출 개시하면서 남미에서도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매출 기대감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주가가 공략하기에도 그렇게 나쁜 주가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원탑 종목도 화장품 관련주예요. 오. 화장품 관련주인데 네. 앞에 있는 4개 중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설마 하죠.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 그렇게 네. 재미없게 안 하죠. 아, 제가 네, 종목명 오늘도 공개할까요? 오늘도 공개할까요? 뭐 종목명 시원하게. 제가 오늘 공개할까요? 사실 공개를 하나 안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타점이기 때문에. 자, 제가 저번에 종목명 공개하고 갔죠? 네. 갔죠? 네, 일단 그럼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그럼 제가 종목명. 오늘 종목명 공개하고 네. 다음 주에 차익 실현 한다. 됐죠? 오. 자, 짧게 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슈 보시면은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기업입니다. 자, 주요 제품, 기초 화장품, 방향용, 그리고 퍼스널 케어, 색조 화장품. 자외선 차단 관련주인데 특허를 50개나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70% 이상 됩니다. 지금 어떤 시기예요? 이제 자외선이 강해질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이전에는 스모키 화장이 유행이었다면 이전에는 좀 피부 화장 위주로 이렇게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몰라요. 네. 저는 그 갸루 네, 알겠습니다. 그때라서. 네, 일단 스모키가- 자외선 차단. 네. 자, 2분기, 3분기에 자외선 차단제 수요가 좀 급증할 예정이에요. 우리 월드컵 때 치킨 관련주도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실적 상승 기대감이 조금 지금은 이제 나아줄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명은 그냥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종목명 뭐예요? 방송 끝나고. 마음이 굉장히 갈팡질팡하시네요. 왜냐면은 네. 뭐 다음 주에 뭐 차익 실현할 거다. 다음 주에 차익 실현 할 거예요. 자, 종목명 그러면 이렇게 그럼 할게요. 힌트라도 주세요. 몇 글자인지. 왜냐하면 다 받는 줄 알고. 다들 지금- 아실걸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한 글자만 말씀드릴게요. 한 글자. 네, 알겠습니다. 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 보도록 할까요? 이거 모르면 바보죠. 예. 네. 자, 차트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화장품 섹터 전반적인 강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승했는데 조정이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그리고 해당 구간 지금 지지가 나와줄 구간이라고 봐요. 만약 밀리면 여기까지 밀리겠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짧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수급 들어왔고 앞으로 뭐 자외선 차단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정 이후에 지금 후발주로 우리가 공략하기가 굉장히 좋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 섹터 안에서 선발주, 후발주 나눈 다음에 순환되는 걸 좀 집중해서 보라고. 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종목입니다. 제가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일단 텍스트로 종목명 한번 공개해드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종목 자세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힌트만 공개하시고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빠르게 익절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도 있고 그리고 재료도 좋기 때문에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수익률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종목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저희 전문가님께서 화장품 관련주로 수익을 참 많이 드렸잖아요. 코리아나 이츠한불 이런 종목 거짓
평균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이런 종목 선물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